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국민주치의 내과 의사들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고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저희 채널명과도 아주 관련이 깊은데요. 바로 주치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오래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을 정말 신경 써주는 주치의라면 얼마나 좋을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주치의를 갖고자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주치의를 곁에 두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과 또 1차 의료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 주시는 내과 전문의 원장님을 모시고 주치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최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선웅입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제 미국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환자분들이 주치의를 만나봐야겠다, 혹은 정말 큰 병원 갔다 와서 또 그냥 고민이 있을 때도 주치의를 만나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치의 제도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치의라고 하면 내가 집에 가깝거나 또는 직장에 가깝거나 아주 편하게 나의 질병 상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나는 어떤 질병이 걸릴 것 같아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현재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상의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주치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저희와 같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들은 그런 주치의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제 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의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치의라고 한다면은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장 옆에서 정말 살펴보고 상담자로서 또 교수님과 같은 어떤 다른 3차 의료기관과 연결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사를 말하는 것 같네요. 네, 아마 잘 정착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환자하고 또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할 수 있고, 하지만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내가 어떤 진료를 원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해서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를 잡기를 아마 바라고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그럼 주치의 제도가 정말 우리 곁에 다가왔을 때 어떤 좀 장점들이 있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의료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바쁘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해서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주치의가 지정이 된다면 주치의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이끌어내서 그분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각각의 질환에 맞는 우리 교수님 같은 명의들을 찾아서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에는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 각 분야의 명의를 만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분들이 하시는 검사라든지 그분들이 먹는 약을 한 명의 주치의가 담당을 해서 다 관리를 해드리고, 또 꼭 필요한 전문의, 교수님 진료는 딱 예약 시간까지 어레인지를 해주고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해준다면요, 익숙해지면 시간과 비용 절약 측면에서 큰 편의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덧붙일 그런 주치의 제도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주치의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은 게, 제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굉장히 대학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생각하셔, 나 이게 필요해 라고 왔는데 전혀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 같은 내분비 내과 문제가 아닌데 저희한테 와서 진료를 예약하고 또 3개월이나 기다려서 왔는데 저희 진료가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런 좋은 장점들도 있지만, 실제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필요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림으로써 되게 장기간 대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정확하게 인디케이션을 준다면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좀 진료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겠네요. 지금은 각 분야의 명의분들도 내가 그 병이 있을 때 만나 뵙는 건 너무 좋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건강할 때, 그리고 이제 병이 시작되려고 할 때는 사실 근처에 있는 의사들을 먼저 만나보고 내 주치의를 만나보고 상담받을 수 있으면은 좀 편리하게 내 건강을 좀 관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주치의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또 우리나라에 좀 적응을 하려고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그런 좀
부작용이나 어떤 단점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있을까요? 지금 너무 선택의 자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잘 적응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단점이라면 이제 환자 입장에선 내 마음대로 병원도 선택하고 의사도 선택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누군가를 거쳐서 그분에게 상의를 하고 그분이 정해주는 병원이나 의사한테 가야 된다는 게 나 이거 불편한데?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동네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믿음이 안 가요라든지 너무 자주 가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정말 조절이 잘 되는 당뇨병 환자나 가벼운 질환들은 저희보다 훨씬 동네에 계시는 그런 선생님, 1차 의료원 선생님들이 더 잘해주실 수 있는데 무언가 환자들이 생각하는 약간 그런 잘못된 컨셉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 이제 단점이라면 환자들이 느끼는 어떤 약간의 불편감,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의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아직까지 좀 신뢰가 많이 쌓이지 않는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1차 진료 기관의 선생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립되면 너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병원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좀 이런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좀 편리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주치의 제도가 좀 그렇게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혹시 김선웅 원장님께서는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그런 단점이나 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의료제도가 굉장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편하고 또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을 만큼 굉장히 의료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그 효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상당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앞선 장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주치의 제도는 분명히 개개인에게 어떻게 좀 질병을 훨씬 더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아파서 대학병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상담받을 수 있고 대학병원을 다니면서도 좀 이렇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의사를 곁에 둘 수 있다라는 그런 또 효용이 있으니까 좀 사회가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과 전문의가 주치의가 된다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간염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내과 전문의가 아주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과 전문의는 수련 과정에서부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간염 같은 질환에 기인한 아주 심각한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보게 되거든요.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그분들이 언제 병이 발생을 했고 어떻게 치료를 해왔고 어떤 합병증은 어떻게 대처했고 지금은 이래서 이렇게 입원을 했다. 이런 기록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수백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각의 만성 질환에 대한 어떤 역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그 질환을 진단받은 분이 오게 되면 그분들에게 적절한 대처와 조언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심각한 질환이 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시점에는 적절하게 또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의뢰를 드려서 제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내과 의사가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과 의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다양한 만성 질환들을 정말 오랫동안 보고 어떤 질병의 스펙트럼도 정말 우리는 경중부터 중증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보잖아요. 마지막에 이르시는 분들까지도 계속 봤던 그런 트레이닝의 그 기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고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과 의사가 주치일 때 좀 장점이나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원장님이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잘난 척을 해보면 의사들끼리는 가장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잘 모르겠거나 이 환자에 대해서 이럴 때 당연히 내과 의사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컨설트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내과 의사들이 사실 다양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질환의 스펙트럼에 걸쳐서 상당히 이제 끝까지 환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도 봤던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했던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자부하기에는 모든 과 의사 중에 내과에서 가장 똑똑하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똑똑하시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주치의를 두고 싶은 거는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혹은 나의 어떤 이런 질환의 상태에서 뭔가 걱정이 될 때 물어볼 사람이 사실 필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과 의사한테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긴 하잖아요. 그런 내과 의사들을 이제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치의로 또 이렇게 곁에 두게 된다면은 다들 서로 이렇게 효용이 있고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인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언젠가 주치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면은 이제 교수님도 원장님도 주치의 선생님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어떤 주치의 선생님을 좀 만나고 싶으신지.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 관리 그리고 암 검진 여기에 있어서는 아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시기에 그런 검진을 해주시고 또 네. 그 검진도 이제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둘째로는 그런 징후를 포착했다면 근데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면 아주 빠르게 또 그리고 유능한 이런 교수님들에게 저를 의뢰를 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네,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만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이제 당뇨병이나 또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거 같은 경우인데 30세 이상 성인의 거의 30%에서 뭐 비만 같은 경우는 50%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내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만성 질환의 문제들이 내분비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굳이 내과 선생님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제 내분비 의사를 선택해서 일단 기본적인 상담들을 하고 거기에 이제 김성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사람은 질병력, 이 가족력이라든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암에 대한 검진은 꼭 포함을 시켜야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내과 의사가 더 유리할 것 같고 뭐 우리 집에 정말 대대로 간질환이 있다. 그래서 나는 소화기내과 의사를 꼭 만나서 이런 걸 관리하고 싶다. 그렇다면 또 소화기내과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내분비 내과를 좀 홍보할 겸 그러나 모든 다른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한국에서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주치 제도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도 함께 느껴지고요. 대한내과학회 국민주치 내과 의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